자, 요즘에 날씨가 1년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 15도에서 25도, 26도. 네. 딱 그거예요. 밖에 나가서 앉아서 차를 마셔도 정말 에어컨도 필요 없고. 그쵸. 1년 중에 이런 날씨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들 운동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그래서 날씨 좋을 때 맞아요. 허리 아파서 병원 오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도희 원장님이 오늘 그런 내용을 도와주실 겁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화 고지했는데 벌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한번 저희가 그럴까요? 한번 말씀드릴까요? 026676-0114번이고요. 오늘 친절하게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연결됐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그 허리 쪽으로 해가지고요. 예. 왼쪽까지 여우 이제 접었다 폈다 한다고 거기서 굉장히 땡기고 아프거든요. 네. 자, 선생님. 예. 자,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장 힘든 증상이 어디십니까, 어머님? 지금 심한 거는 왼쪽까지 접었다 폈다 하는 데가, 엉치 부위요. 네, 엉치부터 무릎 뒤쪽으로. 예. 왼쪽 다리군요. 어머니 예. 가장 힘들 때가 걸으실 때 그러세요? 앉아서 일어날 때 그러세요? 이제 앉아서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계단은 힘들 때. 예. 혹시 어머님, 허리가 아프시면서 엉치나 다리 쪽으로 뻗쳐 내려가는 증상인 거는 분명히 허리 쪽에서 신경이 건드려지는 증상인데요. 네네. 오늘 이제 방송 보시면 허리에서부터 신경이 건드려져서 엉치나 다리, 특히 보행할 때,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뒷 무릎 쪽으로 당겨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수술하지 않고도 내시경이라든지 또는 꼬리뼈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머니 증상은 제가 봤을 때는 협착증이나 디스크 증상인 것 같은데요. 혹시 MRI나 정밀한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네. 요 네네. 거기 다른 데 가서 찍었는데 이 무릎 쪽이가 약간 왼쪽 무릎이 조금 이렇게 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허리나 골반 검사도 MRI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 봤어요. 무릎만 봤어요. 무릎만 보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대개의 경우에는 허리에서 내려오는 좌골신경통이나 또는 골반에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저처럼 네. 신경외과 전문의나 척추외과를 전문의를 만나셔서 정확히 MRI를 찍으신 다음에 허리의 부위에서 신경 눌리는 것을 내시경이라든지 또는 수술 없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결을 하시면 증상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생방송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방송 중에 최고의 의학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그래도 좀 예측하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인 것으로 확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필요하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벅지 뒤쪽에서부터 왼쪽 그 다리가 무릎 뒤쪽으로 당겨 내려가는 건 보통 요추신경 5번이나 천추 1번 신경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4, 5번 디스크 사이에서 신경이 눌린다든지 또는 4, 5번 디스크 근처에 있는 신경 협착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양쪽이 아니고 한쪽성이란 말이죠. 예. 한쪽성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보다는 한쪽으로 눌리는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협착증은 오래된 병변이고 디스크는 한쪽에서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눌리는 증상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 초기인 걸로 보이고요. 디스크가 말랑말랑한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시면 예. 증상 회복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딱딱해지기 전에. 딱딱해지면 내시경이나 레이저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증상을 그냥 두게 되면 힘이 빠지고 다리가 가늘어지세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점점 치료 효과는 늦어지고 진단도 늦어지면 예. 수술이나 시술을 하더라도 신경 통증이 회복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님 증상은 지금 바로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되는 타이밍이세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전화했으니까 뭐 일주일이 한 달 더 있지 않은 그런 병원을 키우니까 4번이나 5번 쪽에 한쪽에 눌린 디스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검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빨리 가서 비수술적인 방법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 무조건 증상이 있다고 비수술 치료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닌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면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네. 네.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시술에 매치가 되는지를 봐야 되지 무조건 저는 이 검사 시술 먼저 하라는 건 절대 아닌데요. 예. 오늘 소개하는 내시경 네. 치료 같은 경우는 진단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를 풍부하게 해야 됩니다. 아. 검사를 풍부하게 하고 시술은 가벼운 것부터 천천히. 네. 그래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 오늘의 명언이네. 검사는 풍부하게, 시술은 가벼운 거. 아, 좋네요. 이거 의학 교과서에 좀 교과서 만들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보기보다 명언을 하셨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날씨가 아까 계속 추워지면서 네.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 체계가 막 혼란스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감기 발해서 이때 막 돌아다닌대요. 그렇죠. 면역도 안 좋고. 그래서 이때 저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 괜찮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병이 왜 환절기에 이렇게 좀 특히 허리도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기압대에 있다가 네. 해외 여행 가시면 너무 디스크 증상이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즉 기압이랑 연관이 있고요. 특히 환절기에는 기침하시게 되면 네.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배에 힘을 주는데 복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에 빠른 반동으로 기침을 하지 않습니까? 컬렁컬렁. 그러니까 그게 곧바로 디스크나 협착증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근골격계 증상이 심해지는데 네. 만약에 기침이 나오더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무릎을 짚고 기침을 하시면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아. 그래서 척추에 곧바로 빠른 진동이 노출이 안 되도록 기침할 때 무릎을 딱 잡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런 배우네. 방법이 있었네요. 무릎 쥐고 네.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올바른 들으네. 기침 방법. 네. 자, 그건 나중에 우리 다 본론 끝나고 좀 네. 하나 더 알아보기로 하고. 처음부터 재밌네, 그렇죠. 오늘. 근데 네. 기침을 또 하실 때 보면 텔레비전에서 기침 세게 하셔서 허리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정말 아픈가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침을 하게 되면 복압이 확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갑자기 퍽 터져서 또 오십니다. 디스크가.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많이 배우네요. 신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검사는 풍부하게, 치료는 가벼운 것부터. 네. 자, 이거는 정말 명언 같은데. 자, 그래서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 예? 그렇죠.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는 검사도 풍부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허리 치료 단계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통증부터 시작합니다. 네. 통증 강도가 너무 세면 당연히 비수술 치료부터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진통제나 물리치료나 안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이쪽 단계로 넘어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로 특히 아까 전한 어머니처럼 다리가 저리시면 이런 꼬리뼈를 통한 시술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급기야는 수술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100명 중에 90% 정도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되기 때문에 네. 저도 물론 외과 의사지만 오늘은 수술 얘기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90%가 한다는 이 비수술적 치료의 특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네. 저도 이제 방송이나 강연을 통해서 외과적인 강의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비수술 치료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수술 치료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마취의 위험성에 환자가 노출이 적겠죠. 네. 그래서 부분적인 국소 마취만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요. 절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나 출혈이 적다는 거죠. 네.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따라서 통증이 덜하다는 거죠. 시술 이후에 회복이 빠르고 물론 절개하고 들어가서 꿰매고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비교적 전문적이지만 짧습니다. 그래서 20분 내외, 30분 안쪽으로의 비교적 짧은 시술이고 네. 예. 상당히 빠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상생활의 복귀가 상당히 빠르다는 강점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빨리 좀 끝내고 이따 전화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그래서 그 치료 사례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내용 좀 이래서 저희가 참고하시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사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61세 어머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MRI상에서 이런 노란 원 안에 이렇게 두 마디 디스크가 볼록볼록 나와 있어요. 네. 사실 이 정도는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만성 통증이고요. 예. 양쪽 엉치 통증과 1년 전부터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통증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왼쪽 그림처럼 적외선 치열 검사를 해보면 양쪽 엉치나 다리 쪽으로 파랗게 보이는 거 있죠? 네. 보라색. 이것은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피가 안 통하고 굉장히 시리고 차고 네. 앉아있기가 힘들고 하지만 수술할 건 아니고 네. 따라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유착 박리술을 시행했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유착을 직접 물리적으로 풀어줬더니 엉치나 다리 쪽으로 빨갛게 피순환이 자율신경계 그러네요. 기능이 네.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정도 유착 박리술과 인대 강화술 또 운동을 시켰더니 상당히 심했던 만성 통증이 해결이 되셨거든요. 네.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신경학적 손상이 있을 때 네. 꼬리뼈를 통해서 직접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시술이 바로 꼬리뼈 유착 박리술입니다. 하여튼 막히는 건 네. 문제가 있어요. 다 뚫어줘야 돼.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뚫어줘야 돼. 사진 보면 지금 거의 파란색인데 수술도 못 받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치료법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굉장히 신기하네. 꼬리뼈 신경 유착 박리술 어떤 시술법인가요? 사실 이제 당연하다. 내시경, 예, 꼬리뼈는 척추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렇게 대롱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카테터인데요. 이 윗그림처럼 보시면 이 신경 통로가 터널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가 이제 협착증이든 디스크인데 이 유착 자체를 이렇게 뻥 뚫어주는 겁니다. 네. 정 안 되면 이 끄트머리에 풍선이 있어서 풍선이 확장되면서 풍선 확장을 통해서 유착 박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스텐트나 풍선 확장을 하거든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막혀 있으면 뚫어주고 열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흐름을 뚫어준다는 것이 증상 회복에 효과적인 거죠. 네. 자, 직접 화면 저희가 시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환자랑 대화하면서 이제 꼬리뼈 부위에 국소 마취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특수한 카테터인데요. 저런 카테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예. 환자 병변을 찾아 들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네. 예. 까만 게 카테터가 저런 손의 조작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고 있는 거고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평소 증상이 있는 건지 유발되는 건지 네. 어머님 왼쪽 다리가 아프신 게 느껴지십니까? 라고 확인하면서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예.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군요. 꼭 저기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도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를 먼저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전화번호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0266700114, 0266700114.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가 건강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허리의 만성 통증, 어느 병원을 다녀도 잘 안 될 때 네. 이럴 때 저희 건강 매거진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먼저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번에는 좀 더 고령의 어머님이신데요. 네. 지금 보시면 78세시고 뼈가 조금씩 주저앉으면서 여러 마디가 볼록볼록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년 전에 수술을 받으셔서 뒤쪽으로는 수술 자국이 보이고 네, 그러네요. 6년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인공관절이라든지 치료를 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수술을 또 하셔야 됩니다. 또 뭐 예. 인대 강화 치료만 하십시오. 아니면 운동만 하십시오. 수술이 안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하시고 얘기만 들으시고 굉장히 지쳐서 오셨어요. 얘기만 들어도 지치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78세는 저 많은 마디의 수술을 크게 하기가 네. 쉽지 않고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 당장 수술할 정도의 MRI는 아니라서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꼬리뼈 유착 박리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할머니 증상이 엉치나 다리 쪽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예 파랗죠. 거의 파란색이에요. 보행 거리가 한 10분을 못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0m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착 박리술을 해 놓으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아주 많이 피가 순환이 통해지면서 보행 거리가 한 3, 40분 정도로 늘어나셨죠. 예. 엉치나 다리 쪽으로 피순환이 잘 되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피가 통해야지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럼요. 예. 운동이 돼야지 근력 강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 증상 개선을 보셨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네. 59세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이제 MRI 자주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완전히 막혔죠. 완전히 그냥 그 뻥 뚫리고 잘렸네요. 그냥 예, 보니까 쭉 화면이. 물줄기가 내려오다가 네. 완전히 막혔죠. 네. 네네. 이분은 좌측 다리가 저림감이 너무 심하고 수술 얘기까지 나오셨다는 분이세요. 근데 네네. 이제 보행 초기에는 좀 풀리다가 도저히 30분 이상 못 걸으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같은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파랗게 보이시죠? 예. 예. 비교적 오른쪽은 괜찮으신데 왼쪽으로 이 발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러네요. 협착인데요. 이런 경우도 협착 자체를 근본적으로 풀어놓기 때문에 네. 보행이 좋아졌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026676-0114,
0114번 많이 전화 주시고요. 지금 아시안게임 양궁한다는데 아. 양궁은 결과 조금 이따 보시고 이걸 보신 다음에 양궁을 보시고 양궁을 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달리기 하고. 그쵸. 저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 여러분 건강상담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수술 말고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법 위주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꼬리뼈를 통한 신경 치료법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꼬리뼈는 내시경, 즉 위나 장 내시경처럼 척추관 네. 안으로도 내시경이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왼손으로 쥐고 있는 저 하얀색 끄트머리를 확대해 보면 위쪽에는 파란색으로 내시경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3mm 정도 카테타가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통로를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VCR 나오네요. 네, 지금 예. 시술 장면이 나오네요. 저렇게 환자가 누워 있고요. 꼬리뼈 부위에 저렇게 포트를 삽입을 하는데 예.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죠. 그래서 예. 저렇게 환자 대화를 하면서 국소 마취만 통해서 예. 병변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병변을 찾아 들어가면서 평소 증상 부위를 네. 저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올라가서 어머님 환자 평소에 왼쪽 증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네. 그 질문에 정확히 맞습니다라고 파악이 돼서 저 장면은 지금 내시경 장면이에요. 실제 장면이죠? 예. 실제로 그래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레이저를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공격하는 거죠? 예, 저 초록색이 레이저인데요. 예. 지금 양쪽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신경이고 아. 저 살색 빨간색처럼 보이는 게 디스크인데 저 화면 안쪽으로 점점 레이저를 쏘면 가라앉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자, 레이저를 쏘니까 점점 저 화면 안쪽으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예. 점점 예, 기포를 발생하면서 예. 쭉쭉쭉쭉 가라앉죠. 네. 그래서 신경 겨드랑이로 터져 나와서 밀려 올라왔던 디스크가 쭉 화면 안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군요. 꼬리뼈 내시경입니다. 아, 네, 신기하네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전화번호 고지해 주시고 우리 네. 미영 씨가 받아주실까요? 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허리를 수술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예, 이제 이게 협착증으로 변했어요. 네네. 그러셨군요. 제가 통증 클리닉을 여러 번 다녔는데 갑자기 이게 신경선을 타고 네. 이제 뼈가 잘못됐으니까 척추가. 그래서 제가 저런 방송이 나오게 되면 유난히 그냥 신경을 쓰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어머님, 네. 참 전화 잘하셨어요. 네. 지금 증상이 한쪽만 그러세요? 양쪽 다리가 다 그러십니까? 양쪽 다리가 다 아프시고 엉치가 다 아프세요? 물론이죠. 네. 아, 물론이에요. 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예전에 디스크 수술을 20년 전에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수술을 받았는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예.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주 내가 몸으로 더 견디지 못할 만큼 아프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러시면 문제가 좀 있으시군요. 일단은 심각합니다. 그 20년 전에 수술하신 다음에 어머님 말씀처럼 이렇게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뼈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협착증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협착증으로 변한 상태에서 양쪽 신경 통로가 막히게 되면 사실 네. 근본적으로 큰 나사못을 박는다든지 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네. 그렇게 하시면 뼈의 주위 조직 손상이라든지 뼈를 많이 드러내야 되고 또 고정을 하는 그 큰 수술을 하면 할수록 너무 큰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요. 물론 저도 외과에서고 저도 수술을 많이 하지만 일단은 어르신들 협착증은 시술을 통해서 신경 통로를 열고 충분한 재활을 통해서 한번 버텨보십시오. 왜냐하면 재수술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유착을 일으키고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뼈와 뼈 자체가 좁아지는 협착증이라든지 예전엔 디스크가 협착증으로 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꼬리뼈 유착 박리술이나 내시경 치료가 꼭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동영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 직접 선생님한테 한번 잘 상의를 해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허리가 저도 한 1000m 정도, 그러니까 3보 이상만 걸으면 허리가 아프면서 양 다리로 내려가면서 아프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도 이제 그것 때문에 문의를 좀 드리는 건데. 연세가 혹시 아버님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76이에요. 아, 76 되셨고요. 예. 예. 한 그래서- 번도 수술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네네. 이제 MR을 찍으니까, 네네. 예, 조그만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그러고, 또 네네. 연세대병원에 오니까, 네. 약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약으로 해봤는데도 그게 안 들어요.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제 걸음을 많이는 못 걸어요. 걸음을 못 걷는 게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면서 양 다리로 다리가 내려가요. 내려오니까. 예.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보행하시면 주저앉게 되시죠? 그렇게 괜찮아요. 걷는 데만 이제 보행하는 데만 이제 힘이 들죠. 아, 오래 서 그냥 있는 앉아- 자체는 괜찮으시고요. 예, 서 있는 것도 괜찮고 앉아서 있는 것도 괜찮고 누워나 앉거나 이런 아픈 줄 몰라요. 근데 네. 이제 나가면은 이제 한 1km 조금 더 걸으면 이제 허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양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게. 예. 전형적인 간헐적 파행, 그러니까 걸을 때, 워킹할 때, 걸을 때 생기는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저려 내려오시는 건데요. 예, 아직 예.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정도가 아니시라면 아직은 손대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요즘에 손을 왜 대지 말라는 얘기냐면 다리가 저리시면 신경이 눌려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뭔가 약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하지만 네. 어르신들 허리는 조직을 파괴하면서까지 수술을 하시게 되면 네. 허리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술 전 단계에서 충분한 시술을 통해서 증상 개선을 볼 수가 있고요. 허리 통증은 조금 남더라도 다리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신경유착 박리술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통로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보행 거리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2km, 3km까지만 걸으시면 되거든요, 아버님. 예. 그래서 한번 방송 보시고요.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유착 박리술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한 통 더 받도록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예. 네, 말씀하시면 자, 선생님하고 됩니다. 직접 상담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동엽 원장입니다. 예. 예,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버님? 예, 다리가 예, 예. 어떻게 되냐면 발목하고 네네. 첫째 뼈라고 있잖아요. 다리뼈. 예, 예. 거기 중간이 아파가지고 예, 예. 걷는데 한 50m, 100m도 못 걸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발목을 좀 주무르고 어찌고 하면 좀 괜찮아요. 어느 쪽 발목이세요?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오른쪽이에요. 한쪽만 그러십니까? 예, 오른쪽만. 그래서 발목 엑스레이는 뭐 발목 검사도 해보셨습니까? 아니, 검사를 안 하고 네네. 오 병원에서 네. CT, MRI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간 협착증이라고 네네. 허리뼈가 붙어서 그런다면서 허리뼈를 깎아야 되니 어찌니 그런 말을 하면서 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왜 발목 검사를 했냐고 여쭤보냐면은 예. 발목에 병이 있는 줄 알고 네.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 발목 자체에도 물론 염증이 관절염이 생기시지만 허리에서 내려오는 5번 신경은 발목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에 MRI나 CT를 찍었을 때 심한 협착증 때문에 발목으로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 뼈까지 깎아내야 된다는 거는 결국 수술을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죠. 먼저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부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예, 주사를 맞아봤죠. 주사는 몇 번 맞아보셨습니까? 허리에 주사를 2번 맞았어요. 효과는 있으십니까? 아니 CT 촬영하고 난 뒤에 주사 맞았을 때는 효과가 없었고 네네. MRI 촬영한 뒤에는 주사를 맞으니까 효과가 있었고 며칠간은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CT보다는 MRI가 훨씬 정확한 검사라서요.
네.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았더니 효과가 보셨는데 그 MRI를 가지고 정확한 MRI 정보를 가지고 그 신경 통로 자체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면 처음 주사 효과보다 더 좋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막혀 있는 부위를 시술로 근본적으로 열어주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수술을 하기에는 연세는 아직은 당장 하기엔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위에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유착방내술이라든지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네. 아까 지금 전화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또 요 시술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입니다. 자, 요 사진 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제가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레이저 내시경인데요. 네. 근데 저걸 확대해 보면 내시경과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들여다보면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화면은 조금 어려운 그림인데 이 시술 전에 이렇게 양쪽 하얀 신경 가운데 디스크가 터져 나온 게 보이고요. 요 가운데는 이제 시술 중간에 저 레이저로 주위를 디스크를 녹여주니까 점점점 저 화면 안쪽으로 가라앉아서 뻥 뚫리죠. 네. 신경 통로가 깨끗해져 보인단 말이죠. 네. 즉 화면을 보면서 내시경이라든지 레이저를 통해서 외과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먼저 권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주위 조직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돼 있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어르신들 협착증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히 새로 생긴 디스크 초기에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하고는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초기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에는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이렇게 불긋한 게 없어져서 깨끗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중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또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쭉 보시죠. 그냥 네, 네. 도 예. 케이스 있는데 계속 네. 떠볼까요, 저희가? 예. 예. 사실 전화 방금 주신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아, 완전 그래서, 막혔어요. 예, 네. 저 MRI 보시면 이 노란 원 네. 안에 신경 줄기가 내려오다가 여기는 완전 막혔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못 걷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그 3분 이상 못 걷습니다. 발목 쪽으로 아프십니다 하는 어르신들이 이 근처에 병들이 생기시는 건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 받았고 재발됐고 다시 오셨는데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다리 쪽으로 이제 다리가 쪄리죠.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해서 네네. 디스크와 협착증을 같이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엉치나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는 이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풀리게 돼요. 네. 그래서 다리 통증도 개선이 되지만 엉치가 안 아프게 되고요. 허리 통증도 개선이 돼서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됩니다. 예, 네. 계속 볼까요? 또 치료 사례? 53세 남자 환자 제가 한 분 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네. 경우도 볼록 나왔고 4년 전에 허리 디스크를 수술했어요. 아까 아, 어머님이 재발하셨구나. 20년 전에 수술하신 분 있죠. 네. 네. 이런 분들에 이런 데 해당되시는데요. 옆뼈 자체가 가라앉기 때문에 근처에 유착이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 이제 이분도 재발해서 다시 재수술하게 되면 못을 박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네. 이런 네. 경우도 내시경 레이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시술 전에는 이렇게 파란색이네요. 파랗게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못해서 네. 파랗게 종아리 쪽으로 발목 쪽으로 아프신데 이게 많이 풀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순환이 좋아져야 되고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네, 요 계속 케이스까지 갈까요? 볼게요. 네, 계속 보시죠.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85세 어르신인데 나이가 많으세요.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신경 통로가 이분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완전히 막혔고 사실 고령이시고 혈압, 당뇨, 심장 안 좋으시고 예. 5분 정도 못 걸으십니다. 그런데 전체 다 가족이 오셨어요. 아. 수술을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고민이 사진은 가족이 다 오셨어요? 네. 사진은 수술해야 되는 사진인데요. 네. 85세 어르신을 크게 나사못을 받고 수술은 못 합니다. 그렇죠. 이러는 경우에는 내시경 레이저를 했고 자 어르신 엉치나 다리 쪽으로 아예 여기는 새까맣죠. 네, 네. 색깔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예 스탠딩 즉 보행 자체가 전혀 네. 안 됐었는데 보행 거리가 늘어나시고 걷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지시고 당이 떨어지고 혈압도 네. 떨어져서 근력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100% 완치는 아니지만 이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기능 자체가 한 5 내지 60% 이상 회복을 보였던 그런 경우이죠. 다행이네요.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도 1, 2등 또 꼽잖아요. 1등부터 한 100등까지 있는데. 네. 제가 중국 1등하고 있지만, 그 하여튼 중국 허리디스크라고 따지면 우리 한국 2등을 달리고 있나요?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에 따라 틀리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자, 그래서 그 두 개 구분하기가 좀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의과대학교 시험 족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그림처럼 이 노란색 신경 기둥이 한쪽에서 눌리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한쪽 다리가 아픕니다. 네. 하지만 오른쪽은 척추 협착증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게 협착증인데요. 협착증은 사방에서 이렇게 목조르듯이 에워싸서 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병을 구별해야 되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를 협착증 치료하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구별을 하게 되고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 예. 다음 사진도 있죠.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앞으로 숙이면 아픈 반면에 협착증은 숙이면 편해진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행이 안 되고 자꾸만 주저앉는다고 아까 말씀 전화 주셨던 어르신들은 오른쪽 협착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네.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보면 진짜 어르신들 계단 올라가실 때 예. 다 구부정하게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예. 자꾸 저 구부러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예. 그렇죠. 네, 지금 보면 꼬리뼈를 통한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두 가지 증상에도 다 좀 효과가 많이 있는 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네. 협착증, 그다음에 퇴행성 질환, 소위 좌골신경통, 원인 모르는 것을 내시경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원인 모르는 허리 통증, 네. 만성 통증, 그다음에 교통사고나 스포츠 손상 때문에 생기는 통증에도 오늘 말씀드리는 시술들이 도움이 되니까요. 네, 네. 화면 저희가 봤나요? 안 그래서- 봤죠? 그럼 치료 대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디스크나 협착증뿐만 아니라 수술하시고 힘든 분들 아까 전화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한 다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통증 증후군, 네. 원인 모르는 좌골신경통이나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 너무 오래 앉아 공부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대학생들도 그렇고 수술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꼬리뼈를 통한 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이제 마지막 또 저희가 저 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런 꼬리, 대상표입니다.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는 이런 염증을 제거를 하고 통선을 이용해서 신경 유착을 방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꼬리뼈 유착 방리술이고 네. 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신경 자체 통증을 열어주고 디스크를 녹여기 때문에 꼬리뼈 내시경 시술.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오늘 전화 계속 저희가 받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전화를 받을 건데 자, 오늘 전화 온 분들 대체로 보면 어떤 시술로 하면 효과가 볼 수 있을지 100% 아까 이제 검사 풍부하게 해야 된다 그러지만 하여튼 검사 풍부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의사로서 이렇게 보면 또 감이 있잖아요. 네.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주로 오늘 전화하신 분들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내시경 레이저보다는 네. 유착 방리술을 먼저 권합니다. 아. 그것이 조금 더 초기적인 네. 제가 치료는 좀 비교적 가볍게 시작하라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뼈를 깎아내야 될 정도로 협착증이 있지만 예. 조금이라도 벌려주고 신경 통로를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유착 방리술을 먼저 권하고 싶어요. 네. 어르신들은 금전적인 부담도 적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술할 때도 큰 부담이 안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경 레이저는 약간 더 고가입니다. 네. 그것보다는 유착 방리술이 좀 더 합리적이실 것 같고 네. 접근하기 네.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본이 초고령화 시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초고령화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또 경제 방송 아닙니까? 경제 또 언론사라서 제가 또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기사 쓸 겁니다. 이건 먼저 엠박을 터뜨리는데 제가 제일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허리병원이래요.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허리는 이게 어차피 다시 또 캐야 되니까 그쵸.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다녀. 자, 0266720114, 0266720114번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전화 지금 직접 선생님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돼 있죠? 네,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네네. 6년 전에 네. 허리를 수술을 받았거든요. 아, 네네 어머님. 수술을 받을 적에 이 다리가 자꾸 주저앉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예예. 가서나 제가 알기로는 이 신경이 말려 들어가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네. 예. 근데 그때 이게 그 쇠로 네. 쇠고리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는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못을 박았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네네. 계속 잘 지냈는데요. 네네. 지금 이 골반으로 이렇게 자꾸 막 조금 걸으면 막 이 엉바지가 막 내려앉는 것 같아요, 막. 엉치가 예. 예, 이 다리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예. 궁둥이. 엉덩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는데 가봤더니 네. 이 쇠를 빼라고 그래서요. 네네네. 쇠하고 신경이 마찰되니까 큰다고 쇠를 빼라고 그래서 네네네. 그 쇠를 빼면 괜찮을려는지 궁금해가지고 방송 듣다가 지금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아이, 잘하셨어요. 네. 정말 네네. 잘하셨습니다. 예. 저도 쇠 박는 수술 몇천 명 했습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라서 오늘 비수술 네. 얘기를 하지만 어머님의 그 심정은 압니다. 그런데 네. 아주 신경이 말려 들어가고 다리가 주저앉는 그런 것은 수술 이후에 아주 수술 선생님이 잘해 주셔가지고 증상은 많이 좋아지신 거는 같고요. 네. 그런데 못을 고정을 하게 되면요, 어머님. 못을 고정한 위에마디나 아랫마디가 망가지는데 주로 아랫마디가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신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엉치가 많이 아프세요. 네. 특히 네. 고관절병도 증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빼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넣었다 뺐다 많이 옛날에 했어요. 아. 그런데 뺐을 경우에 더 안 좋아지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뼈가 완전히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그 나사못 때문에 신경이 건드려지니까 빼서 좋아지는 경우가 네. 3분의 1. 아. 그냥 똑같은 경우가 3분의 1. 그런데 조심스럽게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네. 3분의 1 가깝게 나빠지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서 못을 함부로 빼는 거는 처음 수술했던 선생님이나 면밀한 검사나 또는 이런 시술을 통해서 빼지 않고 증상 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다가 정말 안 되는 경우에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못을 빼는 거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어머님. 예. 그리고 못을 빼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못을 빼면 100% 좋아지실 거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환자를 못을 뺐을 때 좋아지겠다. 저 같은 경우도요. 한 60%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네. 한 3, 40%는 예측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집이 이태원 쪽인데 요즘에 리모델링을 막 한다고 옛날에 있던 기둥들 다 뽑아내고 막 멋만 내는데 한 집 무너졌어요. 네네 맞습니다. 아. 같은 네. 위치. 고정된 거 빼는 게 그럼요. 그만큼 그건 참 이미 다 그때 어려워요. 계산돼서 그 네. 설계를 딱 해서 못을 박았는데 예. 빼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생각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못을 안 빼고 그 신경 근처에 유착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네.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모든 진실은 주변에 다 있어요. 네. 자, 0266710114, 02660114번과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전화 한 통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선생님한테 상담해 다름이 주세요. 아니고, 예. 예, 아버님. 다리 발바닥이 저리요, 발바닥이. 발바닥이요. 예. 양쪽 다 그러세요? 발바닥이 저린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전혀 불편한 데가 없으십니까, 아버님? 허리가 조금 안 좋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사진 찍으니까 예, 예. 별 이상은 크게 안 나타나고 막 해탑증 4번, 5번 거기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쪼그러졌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4번, 5번 밑에 있는 5번 천추뼈는 괜찮다고 하던가요, 아버님? 예, 그 말은 없던데. 아버님 잘 들으십시오. 예. 4번, 5번에서 내려오는 주로 5번 신경은요. 발바닥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종아리 뒤쪽으로 내려오고 5번이랑 천추 사이에는 제일 밑에 마디가 발바닥으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 MRI를 찍었는데 4번, 5번만 좀 막혀 있고 네. 그 밑에 마디가 괜찮다 그러면 지금 생기는 발바닥 통증이 허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디서 내려올 수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거를 감별하는 것이 근전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리 근전도를 하시면 이 신경이 허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고관절이나 네. 무릎 뒤쪽에서도 눌릴 수가 있거든요. 어. 거기서 눌리는 경우로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는 발바닥 자체의 근막 통증. 예. 그래서 지금 허리, 골반, 무릎 뒤 또는 발바닥 자체 어느 포인트에서 신경이 눌리느냐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MRI 찍어놓고 허리 찍어놓고 아이 괜찮아요. 발바닥은 몰라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신경 검사를 해서 발바닥 자체에서 생기는 통증인지 치료의 그 원인 포커스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근전도를 아버님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 그러니까 이 발바닥 자체에 족저근막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지, 네네. 아니면 이 무릎 뒤나 허벅지 쪽에서 신경이 내려와서 발바닥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게 만드는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정확하게 치료 포커스를 모르는데 네. 무조건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허리 뭐 예, 예. 허리만 아니니까 발바닥 괜찮아요 넘어가시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좀 친절하게 한 각도로 예. 설명을 환자에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 오늘 정말 그 철학적인 얘기인지 오늘 허리 시간이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 검사는 뭐라 그랬죠? 풍부하고 치료는 가벼운 것도 실시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포도 병원 나무 이동현 원장과 함께 내시경을 수술 없이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건강매거진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해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계속 전화 주시고요. 2부에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